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0주차 5월 15일에서 5월 21일 사이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간호법 등 대통령의 공약 파기 그리고 거부권 행사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검찰이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그리고 기소와 달리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매우 미진하거나 아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기소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말 심각합니다. 치고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 내부에 그런 비리나 부패 이걸 덮고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여야 보수 정치, 부패한 보수 정치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야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소수 여당은 대통령의 검권 행사 하라. 거기 또 거부권 행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회는 그냥 난장판이 되죠.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소수 여당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지만 그냥 퇴장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요. 여야 할 것 없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부패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의 투기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합법 불법은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뿐입니다. 현재 국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당연히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현재의 토세력과 결탁한 지역정치 부패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전부 재판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은 엄청나게 많은 소송, 송사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집중되고 있고 판결 건수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판사는 부족하고 판결은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나 무한정 미뤄집니다. 또 그것도 법원도 정치적 판결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속한 시간 내에 판결되어야 할 많은 사건들이 계속 미뤄지고 정치적 눈치를 본다든가 정치로 판단한다든가 또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보면은 자본이 훨씬 유리하게 판결한다든가 노동자 서민들에는 가혹하게 판결한다든가 일 불공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 정권에 의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내쫓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공공기관장들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의 장이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퇴진 압력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또 사표를 내고 물러나는 상황들이 과연 정상적이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상 비밀의 유지와 폭로 사이 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부 고발자가 과연 어떤 것도 고발이 가능하냐, 아니면 정당한 내부 고발을 했을 때 이것이 공무상의 비밀 유지를 위배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해진 원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업 문건 단순한 검토에 불과했다. 지금 보수론들이, 또 그 당사자들이, 기무사령관이 한 5년간 지난 정권 때 해외 도피했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박근혜 정권 말 때 단순 검토 사항이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 직전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단순한 검토다 이런 말은 동의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으로 5.18 정신을 개성할 의사가 있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실에도 갔고 2년째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5.18 정신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 또 5.18 정신을 제대로 개성하려고 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이번 5.18 추도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강조를 했죠. 5.18 정신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순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 것인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을 때 5.18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지금 남아있다. 경제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은 수준보다 형평성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저출생 문제, 인구 문제 때문에 국민소득은 지금 35,000불에서 30,000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출생 문제 해결은 단순히 어떤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과제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그 선결 과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 또 법률적인 대안,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유지와 무역 다변화, 지금 미중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파국을 이룰 수 없는 또 그런 지점 때문에 다시 타협을 모색하는 또 그런 상황도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군사동맹을 넘어서 한미경제동맹까지 미국에 밀착함으로써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의 무역 1순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도 지금 30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다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준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유럽 가서 재정준칙 이걸 또 시찰도 하고 다 그런 쇼를 했습니다만, 조세 재정의 원칙이 먼저 서야 합니다. 유럽의 조세 부담률, 사회복지 예산, 이런 걸 보고해야 되는데, 재벌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면서 재정준칙을 세우려고 하니까 복지 후퇴할 수밖에 없죠. 정당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비리가 많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체 국가 지원에서 보면. 그러나 이런 비리가 있다면 중단해야죠. 투명성을 당연히 제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비리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과연 현재 보수 정당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당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엄청난 국고 지원, 또 각종 선거의 비용,
이건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변동만 있을 뿐 금융 피해자의 수탈 구조는 변동이 없다. 지금 금리가 조금 안정된다, 금리 인상이 좀 주춤해지니까 다시 대출이 늘어난다. 사실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 이 부채와 관련해서 이자가 부담이 커지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금리와 상관없이 지금 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지금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제 전기료가 조금 올랐는데요. 공공요금은 직접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 재정을 통해서 이 공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죠.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공기업에 지원해서 공공요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익적 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 가지고 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 지금 이제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가 이 대기업에서의 해외 기술 유출이 벌어지고 있고, 수사가 진행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나 모방, 그리고 기술 유출,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모방했거나 아니면 유출해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 이런 형사적 대응으로만 이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특허권을,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유출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술은 결국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과 하는 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글로벌화 속에서 정경련의 변화 모색, 정경련이 이제 4대 메이저 재벌들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 글로벌화하고 있는 재벌들도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떠나서 무정부 상태에서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련이 새로운 변화를, 정권도 교체된 상황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해외 관광객 유치 3천만 얘기하지만 턱도 없는 이제 목표이긴 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관광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게 걸맞는 모든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종합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냥 관광객이 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교육의 목적에서 일탈하는 실적 위주 경쟁사회, 그리고 학습권과 교권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 교육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노동력을 공급받는 그런 학원이나 훈련소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기업은 교육훈련, 재교육, 재교육훈련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학교에서 다 스펙을 쌓아서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자기 현장에서의 적응을 통해서 합당한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열화된 성적 위주의 그런 학교 교육 경쟁 구조 속에서 최상위 소수만 뽑아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학교 교육의 근본적 이념, 목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교육 현실이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현 정권 모두 주거나 주택 정책이 없었죠. 또 현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지난 정권이 잘 했느니 못했느니, 임대차 3대 세계 법안이 비현실적이니 아니느니, 전세 대란의 방식을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현실 법안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의원 상당수가 임대업자이지 않습니까? 다 집이든 상가든 한 채 이상을 가진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고위 관료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자들이 정책 담당자가 되고, 그러니 당연히 집은 많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국가가 주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 문제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 부재 속에서 응급실 부족으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직종 간 간호사법을 둘러싸고 직종 간 갈등도 계속 촉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하지 않고서 현재 시장에, 자본주의 시장에, 민간 시장에 의료를 다 맡겨놓고 국민의 생명을, 정말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방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듯이 의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이것 말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정책 없이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언론이 독버섯처럼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노동자 서민에 대한, 노동자 농민에 대한 공격이나 일삼고 사실 왜곡하는 그런 찌라시 같은 언론들이 독버섯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의 부당한 해병에 대한 조사와 국가 책임, 이 문제 분명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약뿐 아니라 술, 담배, 건강 위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포털의 검색 순위 부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고독사 가능성 높은 독거노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동 분야는 건설노조 집회를 계기로 집회 시위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노조의 단체 협약으로 체결한 것을 공갈 협박으로 몰아가는 정권입니다. 건설노조가 단체 협약한 것을 좀 공갈 협박으로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다 구속하고 기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의 단체 협약은 사용자가 그 단체 협약을 그대로 제시해서 노조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하여튼 각종 정의 행위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정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단체 협약은 공간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노동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고, 그 일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인데, 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권과 존엄이 존중되지 않는지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생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다,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기 생산 30% 정도는 원전이 담당하고 있고, 되려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원전 생산 비중이 28, 9%에서 30%까지 올랐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 재정 지원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전기료 인상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자 부담으로 개인이 부담할 것인가, 개인들이 낸 세금으로 공기업의 적자를 메울 것인가 하는 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사회 형평성에, 사회적 재분배에 유리한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정치 집단의 지향과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찰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면제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슬그머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방사능이 빠진 상태고 그 오염수도 바다에 방류하면은 희석이 돼서 어떤 그 정신없는 외국 학자 불러다가 집권 여당이 마실 수도 있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대강 보 이게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막 뒤바뀌는데 설문조사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유도한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비율이 천냥지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 정부, 정치권 합의하에 설문을 만들어서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냐 아니냐, 제재가 왜 먹히지 않느냐, 강대국들이 쏘는 발사체는 왜 유엔 안보리의 위반이 아닌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 북한이 쏘면 제재하고 미국이 쏘면 제재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면 제재당하지 않는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게 힘의 논리인 것인지, 유엔 정신에 입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유럽 주도하에 신냉전 강화로 사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대국, G7이 강대국이라 하면, 경제 선진국을 한다면 오늘날 기후위기, 전쟁, 기아, 질병, 빈곤, 차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외교 무대에 하는데 정반대로 갔습니다. 거기에 한국 윤석열 정부가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 신냉전 질서에 줄을 선 것이죠. 미중 관계는 서로 파국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다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한국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으로 설 것이 아니라 다변화된 무역, 다변화된 그런 외교, 또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집단적 안보 체제로서의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4대 강대국과의 그 6자 회담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서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상호 내정 간섭 없이 허위적이어야 합니다. 중국이 국내에다가 어떤 비밀 경찰을 운영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호 호의적이고 내정 간섭 없이 상호 존중하는 그런 외교 관계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기업 모금 방식 이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국민 모금해가지고 이걸 갖겠다 그렇게 하면 지원하겠다 하면 역시 일본의 면제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시민단체 쪽에서 그런 걸 요구한 적 그렇게 국민 모금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을 언론에게 퍼뜨리고 있다, 잘못 퍼뜨리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면제부를 주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가 꼬이고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0주차 5월 15일에서 5월 21일 사이에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